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서입니다. 오늘은 간첩 이야기입니다. 1985년에 국내 침투해서 암약중 검거된 신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간첩 신강수는 그 스토리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이 신강수는 1974년 7월 2일 날 일본에 최초로 침투한 이래 6차례나 일본을 드나들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암약하면서 일본 내에 제일 간첩망을 구축하고 이제 대남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1985년 서울로 침투해서 암약 중 당시 안기부에서, 지금 현재 국정원이죠, 안기부에서 검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980년 말에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1988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자, 1999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98년에. 그래서 99년 12월 달에 이른바 그 밀레니엄 특사로 소위 출소가 됩니다. 이게 간첩이 풀려난 겁니다. 자,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 6월 15일 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평양에서 있었죠. 돌아와서 김대중 정부는 9월 16일 날 비전향 자익장기소,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소로 있다가 출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대부분 북한 간첩입니다. 이 출소 공산주의자들 63명 북한으로 송환하는데 거기에 껴가지고 국내에 침투해서 사형까지 선고받은 간첩이 출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껴서 북한으로 송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자가 간첩 신강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첩 신강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첩 신강수의 간단한 실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첩 신강수는 1929년생입니다. 체포 당시에 56세였습니다. 1929년생인데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일본에서 태어났냐면 일제시대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태어났죠. 태어나가지고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해방이 되자 자연스럽게 국내로 들어옵니다. 돌아가가지고 포항에서 포항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2월 7일 이른바 그 27구국투쟁이라고 하죠. 소위 그 단정,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 50선거를 방해하는 좌익들의 27투쟁에 가담하는 겁니다. 가담하다가 이제 경찰에 쫓기니까 어디로 갔느냐? 서울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 보성중학교 4학년으로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하다가 6.25를 맞습니다. 이 6.25가 터지자 서울에 내려온 그 북한군, 이 북한군에 자진해서 입대합니다. 북한군에 자진해서 입대를 해서 이제 월북을 하죠.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바로 이 간첩 신강수는 또 경력이 특이합니다. 루마니아에 6년 동안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북한에서 배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공대에 기계학부에 유학을 합니다. 6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귀국을 해서 북한 정보원 소속의 이 과학원에서 기계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10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1971년에 바로 이제 대남 공작부서인 당시 정찰국 소속의 198부대라는 이 대남 간첩부서의 공작원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공작원 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의 그 청진연락소라고 있습니다. 이 청진연락소는 주로 일본 침투 공작을 주로 하는 그 연락소인데 여기서 3년 넘게 간첩 교육을 받습니다. 간첩 교육을 받고 1973년에 1차로 일본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차례 일본에 침투를 합니다.
침투했다 복귀하고 침투했다 복귀하고 6차례를 합니다. 3차례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일본에 침투했고, 나머지 3차례는 위장 요건, 일본인 신분 행사를 하면서 위장 요건을 가지고 합법 형식을 빌어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차례에 걸쳐서 일본에 침투해서 간첩 신강소했던 그러한 활동사항을 지금 간략히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침투는 1973년 7월 2일 날 이 원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원산을 출발해서 공해상으로 쭉 내려와서 일본 해안가 옆에 공해상에 있다가 간첩 모선에서 자선으로 옮겨 타가지고 일본 해안에 들어가는데 이시시카와 해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미리 이제 내릴 때부터 이 공작 임무를 수행받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 내에 우리 교포 중에 북송된 가족이 있는 이런 연고 교포를 포섭하라. 이게 일명 연고선 공작입니다. 간첩들이 국내라든지 또 일본에 침투할 때 연고선 공작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친인척간이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서 많이 감싸줍니다. 신고도 않고. 그래서 연고선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작 토대를 구축하라. 두 번째는 혁명 역량이 있는 동료자를 포섭해서 입국시키라. 북한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및 남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이 3가지 지령사항을 가지고 1차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만나느냐? 홍경생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 65세인데 당시 나이가, 이분의 그 아들이 그 북송돼서 북한에 있었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진배라고 이 아들의 사진과 자필 서신을 갖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다. 당신 아들이 나한테 서신을 보냈다. 라고 해서 북한에 있는 자기 친자식, 친아들의 안위를 갖다 인질로 삼아가지고 협조할 걸 요구합니다. 만약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제 당신 아들의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홍경생을 포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총련계의 그 홍경생을 통해서 일단 거기서 홍경생의 집에서 일단 거기서 응거를 합니다. 응거를 하면서 이제 일본 내에 활동 거점을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하는데 1차 침투 때 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조총련 초급 당학교장을 지낸 김길욱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규모 의료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교장을 그만두고 이분을 포섭합니다. 이분을 포섭을 해서 민단의 위장 전향을 하라. 이분이 이제 조총련계이기 때문에 민단의 위장으로 전향을 해서 일단 남한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가거든 네 친척과 네 친구들을 포섭해라. 이를 갖다가 바로 이제 김길욱에게 이제 포섭을 해서 지령을 하다 갑니다. 포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일본 공작을 마치고, 이제 무려 한 이제 3년 동안 일본에 있었죠. 마치고 1976년 9월 12일 날 다시 북한으로 복귀를 합니다. 영루트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용성 초대소하고 평양 외곽에 있습니다. 순환 초대소, 이 간첩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3년 7개월 동안 재교육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재교육 후에 김정일이를 접견합니다. 이때 김정일이가 바로 이제 대남 공작 사업이 뛰어들 때예요. 아버지의 이제 명을 받아가지고 대남 공작 사업을 지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신강수한테 지시를 합니다. 일본인을 하나 납치해라. 일본인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보내고, 너와 비슷한 나이 또래 일본인을 납치해서, 그리고 네가 그 일본인 행세를 해라. 일본인 위장신분을 가지고 일본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소위 남한으로 침투해서 활동해라. 이런 지령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광수는 2차 침투 때 바로 일본인 납치 공작을 직접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80년 4월 달에 2차 침투를 합니다. 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본 해안가로 침투를 하죠. 북한에서 침투를 해서 이제 일본인 납치 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 이길변이라고 조총련 오사카 상공회의소장을 지냈습니다.
이 질병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바로 북송돼서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사진과 서신을 가지고 바로 이제 이 질병을 찾아가서 당신 아들 둘 다 잘 있다. 내가 잘 데리고 있다. 당에서 잘 데리고 있다. 걱정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업자금을 제공하라. 이제 말이 사업자금인지 그 공작금 제공하는 소리입니다. 사업자금을 제공을 하면서 그 납치 대상자를 물색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40세에서 45세, 자기 신강수 나이와 맞췄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 독신, 그리고 장기간 행방불명돼도 친척들이 없어가지고 행방불명돼도 전혀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일본인을 물색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동포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중국 요리를 하는 요리사를 하나 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하라 타다하키입니다. 하라상이죠. 하라 타다하키상을 갖다가 이제 포섭하는 성공합니다. 포섭을 해서 일본 해안가로 데리고 갑니다. 유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해안가가 유명합니다. 아오지마 청도라고 하는데 아오지마 해속장으로 유인을 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북한의 간첩선에 입을 틀어막고 보자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입 틀어막고 집어넣어가지고 간첩선에 태우고 북한으로 갑니다. 직접 신강수가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대동월벌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 도착한 신강수는 이 동북리 평양 외곽에 있는 이 동북리 초대소에 이제 직접 수용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하라상에 그 소위 그 신원상, 인적사항, 신원상, 친척관계, 학력사항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모든 것을 깨트려 심지어는 중국 요리 방법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신강수가 납치한 일반 하라상의 신분으로 완전히 이제 유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제 3차 침투를 합니다. 이때가 1980년 1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3차 침투를 해서 이 3차 침투 때는 또 뭘 했냐면 이제 이동철이라는 민단 간부가 있습니다. 당시 45세였는데 이동철이를 찾아갑니다. 이동철이 조카 이승규가 그 북송돼서 천길에 있었습니다. 그 조카의 사진과 서신을 갖고 갑니다. 이게 제일동포를 포섭 방법이 똑같습니다. 북송된 가족을 갖다 들이대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단 간부 이동철을 포섭해서 사업자금을 대라. 무려 3천만 넹을 대라고 그랬어요. 이거 돈 안 내면 말이 사업자금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공작금이죠. 그래서 네 조카 무사치 보다하다. 북한에 있는. 그 다음에 네가 민단 간부로 승진해라. 민단 간부로 승진해서 민단 내에 고급 정보를 다 수집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너 한국으로 들어와라. 남한에 들어가서 네 친구들 친척들로 또 보살봐라. 여기에 걸렸던 겁니다. 이동철이. 그리고 이제 이 방원정이라는 간첩이 있습니다. 이 방원첩은 1차 침투 때 포섭이 됐는데 이 포섭된 방원정을 통해서 이제 누굴 봤냐면 하라의 여권, 하라상의 여권, 운전면허증,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서 완전히 이제 하라 타다하키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일본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복귀할 때도 이제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비행기 타고 스위스 거쳐서 일본에서 스위스 거쳐서 파리 거쳐서 모스크바 거쳐가지고 평양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일본인 여권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동북리 초도에서 3개월 수용이 돼서 북한에서 국기훈장도 받고 또 김정일도 접견을 합니다. 김정일로부터 또 접견 교체를 하다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4차 침투를 합니다. 4차 침투도 당당하게 이제 평양에서 모스크바, 파리에서 그 스위스 일본을 통해서 딱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동철, 아까 민단 간부 3차 침투 때 포섭했던 민단 간부 이동철이한테 민단 중앙본부 간부로 진출할 것을 말하면서 이 친구 친척들을 포섭할 걸 지시하고 다시 이제 83년도에 이번에는 나리타에서 일본에서 스위스로 비엔나, 모스크바, 평양 가는 코스로 당당하게 84년 5월 26일 날 북한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복귀를 해서 동북리 초도에서 또 5개월 있다가 5차 침투를 합니다. 1988년도에 11월 달에 5차 침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애벽 장군,
우리 그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애벽 장군 이성수를 포섭하라. 포섭해서 이성수로부터 군 기밀을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철 민당 간부하고 포섭된 간첩 방정을 대동 입국시켜라. 북한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에 새로운 거점을 구축하라 라는 등을 받고 5차 침투 활동을 마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1984년 3월 14일 이번에는 홍콩을 거쳐서 북경으로 해서 다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합보병 실패해서 일본 여권을 가지고 그래서 동국인 초도소에 초대가 됐다가 1984년 10월 23일 날 다시 평양에서 북경 카라치 방콕 노선을 통해서 경유를 해서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첩 이미 포섭된 방정원 이성수 포섭을 취하를 하고 위장 거점이 있습니다. 방정원이가 운영하는 뉴코리아 주점이라고 그 도쿄에 있는 주점입니다. 술집인데 여기에 한국인 연예인들이 가서 공연을 했거든요. 이 한국인 연예인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는 날짜에 껴가지고 같이 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라 타다학교로 이제 위장한 간첩 신강수가 이들 연예인 일당과 함께 1985년 2월 24일 날 대한항공편으로 김포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입국하게 된 겁니다. 입국에서 이 당시 방정원 이미 포섭된 간첩 방정원과 같이 입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 포섭된 국내 애벽 장교죠. 이성수를 접선해서 이제 각종 활동을 하다가 당시 우리 안급위에서 검거가 된 겁니다. 자, 검거가 됐습니다. 검거가 돼가지고 이 간첩 신강수가 무려 12년 동안 일본을 드나들었다는 것을 일본에 침투해서 공작했다는 것도 알았고 또 일본인 납치 공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아까 하라상 얘기 말고 자기가 신분을 도용한 하라상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보낸 것 외에도 여러분 그 칼 858기 폭파시킨 김현희가 전향을 해서 증언을 했죠. 자기가 북한에서 초도소에 있을 때 일본말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메구미상 이 메구미 상이 바로 일본인 여자인데 메구미상을 포섭해서 납치해가 북한으로 보내는데도 신강수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자, 이런 이제 상태인데 당시 이제 이 간첩 신강수가 이렇게 체포가 돼서 대법원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1988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1999년에 바로 출소합니다. 가석방으로 출소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간첩으로 체포된 지 5년도 안 된 간첩이 출소를 시켜버렸어요. 김대중 정부가. 그리고 이듬해 2000년 바로 9월 달에 그 비전향 자익장 기술을 보낼 때 63명을 보낼 때 거기 껴가지고 같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체포돼서 5년도 안 된 지금 수감 중인 간첩을 갖다가 비전향 자익장 기술 틈에 껴가지고 북한에 보냈다는 것은 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냐면은 당시 북한과 김대중 정부 간에 막후 교섭할 때 비전향 자익장 기술에 송환에 합의하면서 아마 신강수를 북한 측에서 지목한 것 같아요. 신강수를 비전향 자익장 기술로 해서 북한으로 넘겨라, 송환시켜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신강수를 왜 형을 마치지도 않았고 실제 체포돼서 지금 수감돼서 생활한 지 5년도 안 된 간첩을 갖다가 비전향 자익장 기술 틈에 껴가지고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재미난 일이 났어요. 2002년에 일본은 국제형사경찰한테 이 신강수를 납치범으로 국제 수배를 했습니다. 수배를 하고 신강수 체포에 해당이 돼 있지만 북한이 말을 안 듣죠. 자, 그러는 중에 2016년 7월 24일 날 조선중앙TV에 신강수가 등장합니다. 옆에 있는 그 사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강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건재함을 가셨는데 이 간첩 신강수 사건은 바로 이제 일본이 국내에 직접 침투하는 방식에서 제3국을 일본이라는 제3국 위에서 침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일본인 신분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보내버리고 이 사람의 그 신원상을 그대로 본인이 가짜로 가짜 이제 하라상이 된 거죠.
신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국적을 세탁해서 국내에 침투해서 암약하다가 검거된 간첩입니다. 특히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간첩 진강수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바로 좌익장애술 비자양 좌익장애술 틈에 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것은 이것은 김대중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과 내부 거래가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